당신이 가신 길, 그 길가에 꽃들이 피어 하늘을 바라고, 저 하늘은 햇살 가득 따스한 품을 열어주네. 저 하늘을 자유롭게 나는 새들과 그 노랫소리가 나의 맘을 밝혀주네. 먼 길에 지친 나의 맘을 외롭고 힘든 그 길에서 나를 찾고 당신을 찾아 한 송이 꽃이 되어 따스한 햇살 품으로 바람이 불어 꽃이 날리면 이 세상 온 마음 가득히 향기 가득하네. 이 세상 온 마음 가득히 향기 가득하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토크 콘서트 4일을 찾아주신 두 분 굉장히 유독 멋지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부자지간 같기도 하고 뭐 삼촌 조카 같기도 하고 두 분이 직접 자기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는 아저씨들 패션을 고쳐주는 일을 하고 있는 네. 더뉴그레이의 대표 권정현입니다. 네, 아저씨 패션을 고쳐주신다. 굉장히 궁금한데 그럼 잠시 후에 듣기로 하고 그다음에 예, 저는 권 대표가 하고 있는 더뉴그레이 네, 소속 시니어 모델 그룹 아저씨즈의 맏형을 맡고 있는 지성원입니다. 네, 우리 지성원님은 지금 말씀하신 그 패션을 고쳐주는 그 사업의 모델이시기도 하시고 또 그레이트 그레이라고 하는 또 책을 쓰신 작가님이시기도 한데요. 네. 자, 두 분의 어떤 사연이 더 궁금해집니다. 자, 우선 근데 방금 말씀하셨는데 네. 이제 부자지간 같은가요? 기분 저는 좀 나이 차이 좀 나는 그 형 동생 사이로 지금 네, 죄송합니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조금 네, 아까 아저씨들의 패션을 고쳐주신다 그런 표현을 썼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메이크 오버 프로젝트다. 좀 어려운 표현인데 그것이 어떤 사업이고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시작은 2014년도에 한 것 같아요. 2014년. 그래서 외국의 멋있는 뭐 이탈리아나 미국의 멋있는 할아버지들 사진을 처음 보게 됐고 되게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분들이 멋있는 것도 신기했는데 그 어르신들 사이에 젊은 친구들이 늘 가까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선 그 광경을 전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모델은 젊은 사람들이나 중년이 하는데 네. 노년층을 모델로 멋있게 네. 한 그런 사진은 사실 드물죠. 그렇죠. 모델이기도 하면서 그분들 자체가 본인만의 뭐 패션 브랜드를 하는 어르신들도 되게 많았고 그렇군요. 그 사람 주변에 젊은 어떤 남자들이 많은 걸 보면서 좀 생경한 그림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옷을 잘 입으면 저렇게 젊은 세대와
작년 세대가 같이 어울릴 수 있나? 그럼 저런 그림을 한번 우리나라에서도 만들어 봐야겠다 하고 사업을 처음 시작한 게 2014년이고요. 아, 그럼 권 대표님은 그런 사진이나 패션에 처음부터 관련이 있는 그런 일을 하셨던 건가요? 저는 학부 때 원자력이랑 컴퓨터를 전공했어요. 그래서 완전히 다른 분야네요. 완전히 네. 달라요. 그래서 네. 큰 대기업에도 잠깐 있었지만 정말 잠깐 있었지만 바로 나와서 이 일을 하기 시작했고 원래 네. 패션 관련된 비즈니스를 하고 싶었어요. 아, 전공은 원래. 그랬지만. 네. 근데 그게 티핑 포인트가 됐죠. 아하. 지인이 그 사진 하나를 보여줬고 나이 들어서도 넌 이렇게 입고 다니겠다 하면서 보여준 사진이 좀 저를 이 사업을 하는 계기가 됐고요. 사진 영상은 그냥 이렇게 현장에서 배운 거예요. 그냥 제가 처음 시작은 아이폰으로 그냥 찍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사실 공대 오빠시잖아요, 사실은. 네. 근데 제 인스타 사진도 처음에 이제 권 대표가 네, 네. 찍어줬는데 그 인스타가 올라가고 나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이거 누가 찍어줬느냐라고 되묻는 아, 경우가 네. 많았어요. 그러면서 이분 정말 사진 잘 찍는다. 그런 걸로 봐서는 공대 오빠지만 사진에 대한 감각은 타고나시고 예술적인 센스가 감각은 있으신 것 있으시네요. 같아요. 네. 그러면 직접 그 사진도 직접 찍으시고 코디도 직접 다 선수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 물론 그 일반인 아빠들 일반 가정에 가서 아빠들 패션 바꿔줄 때는 제가 다 하고요. 근데 저희 안에 아저씨즈라는 시니어 모델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은 직접 코디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특히 지 작가님은 제가 스타일링 거의 안 해요. 알아서 원래 이렇게 잘 입고 오시고 그래서 많은 분들 지금까지 한 700분 넘게는 제가 다 스타일링을 직접 했죠. 근데 공부를 엄청 했어요. 네. 그러니까 원래 옷 입기를 좋아하긴 했지만 내가 누구를 입히는 건 또 다른 일이니까 그리고 가르쳐 드리면서 입혀야 되니까 시중에 있는 남성 패션 책을 한 20-30권 다 읽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집대성해서 정리해서 방법론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젊은이들 많이 쓰는 SNS에 엄청 핫하게 이렇게 막 짤로 만들어서 다녀요. 근데 보니까 어떤 거는 컨셉추얼하게 뭔가 춤도 추시고 약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지금 결례가 아니라면 작가님 연배가 어느 정도신지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네. 그리고 모델 생활을 하신 지는 얼마나 됐는가? 예, 예. 네. 뭐 연배라고 그러니까 좀 생소한데 전 나이 잊어버린 지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가물가물하긴 한데 네. 5학년은 좀 지난 것 같고요. 아마 6학년 어디쯤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네. 6반인지 7반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미국에서는 6반이고 한국에서는 7반인 것 같습니다. 네. 55년생이라고 센스 제가 있게 대답을 들었습니다. 해주시네요. 그리고 모델 생활은 뭐 저 사실 딱히 모델 하겠다 뭐 이렇게 해서 시작한 게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 한 2년 조금 지난 거 아닐까요? 제가 우리 권 대표를 만나고 나서부터 어떻게 보면 본격적으로 생활을 한 거니까 한 2년 반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원래 현역 시절에 하시던 일은 어떤 일이었나요? 네, 저도 뭐 네. 모델하고 전혀 관계없는 일을 네. 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그 대학 졸업하고 나서 한국 굴지의 그 L 그룹 그걸 뭐 네, 대기업에 아, 계시군요. 대기업에 네. 입사를 해가지고 마지막에 은퇴를 거기서 했으니까요. 네. 사실은 처음엔 종합상사맨이었고 네. 또 마지막 10년은 그 중에서 이제 패션 부문에 가서 아, 마지막에는 이제 그 상하이 법인장을 네. 끝으로 제가 은퇴를 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럼 두 분의 그 만남이 좀 궁금한데 첫 만남이 오디션을 통해서 선발이 되셨던 건가요? 아니면 두 분이 어떻게 처음에 이렇게 그러게요. 시니어 어떻게 모델로 알게 네, 되셨어요? 근데 뭐 보시기에 제가 오디션 하면 붙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럴 것 같은데요. 그렇게 네. 뭐 모델 각은 아니거든요. 아, 그래서 아닙니다. 제가 사실은 멋있습니다. 오디션 했으면 아마 지금 네. 오늘의 제가 없었을 것 같고요. 네. 저는 굉장히 정말 럭키하게도 네. 우리 그 권 대표하고 제가 같은 빌딩에 바로 요 건너편에 있는 빌딩에 같이 근무를 하다가 네. 네. 권 대표 눈에 제가 띄어서 아. 어떻게 보면 길거리 캐스팅이 돼서 네. 먼저 이제 그 아저씨들 결성하기 전서부터 같이 만나서 인스타도 하고 네. 저희들 매일 그 출근하기 한 30분 전에 9시 출근인데 8시 반에 그 명동성당에서 만나가지고 이 근처에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SNS 처음 하게 됐고 해서 이제 그 인연으로 어떻게 보면 요즘 젊은이들이 싫어하는 그 아빠 찬스 같이 권 대표 찬스로 제가 아저씨지에 네. 합류를 한 케이스고요. 그러면 사실 권 대표님이 처음 우리 지 작가님 길거리에서 만났다고 하니까 그때 네. 어떤 인상이었는지 한번 여쭤보고 안 싶어요. 그래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저
건물에서 이제 다른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죠. 네. 저는 저 회사, 지작가님은 지작가님 대표로 계신 회사에 네. 계셨는데 되게 웃겨요. 그러니까 저는 여자한테 이렇게 번호를 딴다 그러죠. 네. 그렇게 헌팅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런 것처럼 계속 이렇게 뭔가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에스컬레이터 타고 다니면서 둘이 이렇게 계속 마주쳤어요. 근데 그때마다 뭐야, 나보다 옷 잘 입는데? 나보다 옷 잘 입는 남자 이 빌딩에 없다 이 생각을 하고 늘 사는데 저보다 훨씬 잘 입으시는 거야. 네.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생각을 저도 했어요.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 그런 거 있죠. 이렇게 지나면서 이렇게 남자들 서로 힐끔거리거든요.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저희들 사이에 한 분 아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자연스럽게 지작가님 좀 소개해달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냥 편하게 명동성당 앞에서 찍고 명동 일대 돌아다니고 그냥 아침마다 그렇게 둘이 데이트하면서 사진 찍고 인스타그램 올린 게 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권 대표님이 하는 그 사업이 그 연세 드신 분들을 잘 그 좋은 아주 멋진 패션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꾸민다 그럴까? 그래서 사진을 찍어 드리는 건데 그것이 어떤 효과가 있는 건가요? 사실은 되게 고민이 많았죠. 그러니까 원래 어른들을 이렇게 옷을 컨설팅 해드린다고 하면 저희가 돈을 못 받았을 거예요. 근데 컨설팅, 그러니까 옷을 고쳐드리고 그 다음에 사진이라는 어떤 컨텐츠가 아웃풋이 생기면서 그때부터 돈을 벌기 시작했는데 단순히 어르신들 또는 아저씨한테 옷 이렇게 고쳐드려서 이렇게 옷 갖다 드리면 이만큼의 어떤 가치를 못 느끼셨을 것 같아요. 단순히 옷만 좋은 옷 단순히 입는다고 그랬으면. 그런 네, 근데, 기쁨을 느낄 수 없다. 평소에 해보지 않았던 네. 경험이죠. 뭐 메이크업을 하기도 하고 머리를 네. 만지기도 하고 자기가 안 입던 옷을 입어보고 그날 하루는 자기가 주인공이 되는 경험을 하시거든요. 아빠들이. 네. 막 사진 찍는 친구들이 계속 찍고 머리 해주는 친구가 온전히 그 아저씨한테 집중해주고 같이 오신 자제분들이나 사모님도 집중해 주니까 저도 사실 그 가치를 생각하고 한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살면서 그렇게 주목받을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더욱더러 이제 노년에 이제 남들한테 잊혀져 갔다고 생각하는 시기에 내가 이렇게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시간, 그것도 정말 멋지게, 굉장히 매력적인 일이네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사진이라는 결과물로 또 본인이 보니까 본인이 봐도 괜찮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신감도 생기시고 자존감도 좀 회복하는 계기가 되는 것 같고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뭐 가족 이렇게 뭔가 액자 같은 거 하는 건 뭐 그러실 수 있잖아요. 어떤 분 이렇게 족자로 만드시는 분 있어요. 족자로. 고이고이 간직하려고. 되게 신기하죠. 그러니까 되게 신기한 경험인가 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정확히 명징해서 설명을 못했지만 그런 비슷한 결을 많이 느끼셔서 이제 브랜드들이 저희랑 같이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나요. 가족 대상 캠페인이나 어떤 콘텐츠를 할 때 저희를 많이 불러주셔가지고 그렇게 그래서 뭔가 뭐 그 패션 컨셉이 사진 되게 잘 맞아요. 맞으니까 그렇죠. 어떻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젊은 아이들과 장년층이 함께 있는 그림을 그리기에도 좋고 가족들 사이에 어떤 그 장년층에 화목이라든지. 딱 그런 거 해도 딱 좋고 일단 두 고객은 확보되신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그래서 양쪽에서 좀 찾아주시는 것 같아요. 젊은 친구분들이 많이 봐주시니까 좋고 또 실제 그 주인공이 되시는 어르신들도 그 경험을 직접 해보시니까 좋아하시는 것 같고 그러니까 어르신이 이제 잘 차려입고 사진 찍는 그 자리가 가족들한테는 뭔가 좀 축제장, 네, 기쁨의 맞습니다. 자리가 되는 예, 것 같아요. 예. 그죠? 새로운 환기도 네. 되고 신기해요. 그러니까 네. 막 울기도 하고 그렇죠. 우리 아빠가 이렇게 멋있었나 네. 그런 생각도 할 수 제가 있고. 뭐 웃길 때는 이렇게 하고 뭐 따님이 좀 늦게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이렇게 마주치는 건데 못 알아보는 못 알아본다고. 그런 경우도 뭐 머리 있고. 모양부터 그야말로 또 메이크오버라고 하는 네, 거는 진짜 달라져. 대변신을 뜻하는 말이잖아요. 메이크오버가. 그러니까 완전히 바뀐 아빠의 네. 얼굴을 못 알아볼 정도로. 이제 조금 그런 점이 있다면 사모님이 조금 서운해하신다. 아. 뭐 사모님이 못하시니까 조금 서운해하는 거 있고 너무 멋져지시니까 좀 이질감을 느낄 때도 있고. 근데 좋아하세요. 그래요. 그러면은 그 부인들, 엄마들한테는 이런 서비스가 없나요? 요즘 조금씩 해요. 요즘은. 그러니까 워낙 엄마도 해주세요라는 요청이 게 있고. 많이 늘어서 많이 해드리고 있고 이제 그런 어머님들도 한 100분 좀 안 되게 한 것 같은데 일단 궁금한 게 사실 아까 외국의 그 멋있는 노인들 사진 보고 이런 생각을 하셨다 그러지만
우리 권 대표님 자신은 아버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셨을까? 아버지한테도 이런 거를 해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셨을까? 이런 게 좀 궁금한데. 우선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제가 완전 어릴 때는 아빠가 항상 늘 엄청 꾸미고 다니셨거든요. 약간 유전적인 가족 분위기가 있네요. 네. 흰색 그랜저 타고 다니시고 수트 딱 정갈하게 입고 다니신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뇌졸중 뇌경색으로 쓰러지셔가지고 그 뒤로는 사실 어떤 어른으로서 아빠, 남자로서 아빠에 대한 게 부재해요. 그러니까 아빠 자체는 존재하시지만 아직도 이제 병중에 계시는데 병중에 계시지만 멋있게 차려입은 중년 남자로서의 아버지는 본 기억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고 뭐 아버지랑 이제 제가 나이 들어서 소주 한 잔을 해본 기억, 뭐 운전을 배워본 기억 네. 그런 게 없으니까 아빠에 대한 좀 기억이나 아빠는 존재하지만 추억이나. 아빠에 대한 또 네. 반면에 부재가 아버지의 있는 것 부재가 같아요. 있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늘 좀 갈망하다 보니까 이 비즈니스를 하게 된 것 같고 네. 이어 붙여 보자면 그래서 되게 진지한 것 같아요. 이 비즈니스 자체에 대해서 진지하게 하고 있고 뭐 아빠에 대한 마음을 좀 많이 담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마음이 뭉클하네. 네. 아직 그 아버지 좀 사진 찍어드릴 기회는 없었겠네요. 근데 제가 올 초에 아버님이 좀 병상 안 좋으셔가지고 근데 지금은 회복되셨는데 꼭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면서 참,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보면 거짓말쟁이일 수 있는 게 앞에서 그렇게 되게 좋은 가치라고 네. 얘기해놓고 정작 저는 제 아빠를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죄송스럽긴 한데 올해 안에는 좀 진짜 꼭 해봐야 되지 않나. 네. 근데 모두가 그래서 다- 제가 먼저 살을 빼야 되지 않나 하고 있습니다. 네. 모두가 올 초에 아마 다- 아버님 쓰러지셨다는 소식을 딱 들었을 때 제일 먼저 저한테 떠오른 게 막 그 말했어. 아빠랑 찍어줘야겠다. 아빠를 아직 군 대표 못 찍어줬을 텐데 그 아쉬움이 저한테 제일 먼저 왔어요. 네. 근데 다행스럽게도 회복하시고 해서 네. 앞으로 뭐 기회는 충분히 있을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모두가 아마 다 촬영하겠다 하시면 다 도와드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모두가 눈물바다가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작가님은 또 어떠세요? 이렇게 메이크오버 된 모습에 대해서 평소에도 옷을 잘 입으셨다고 하지만 뭐 부자지간이라던가 이런 것이 좀 변화가 있었는지 아니면 원래 어땠었는지. 예, 좀- 저는 뭐 지금 뭐 이제 SNS 활동도 하고 아저씨즈 활동을 막 하다 보니까 뭐 저는 뭐 나름대로 저희 자식들하고 굉장히 소통을 잘한다라고 네. 자랑 삼아 얘기를 하는데 정작 그 자식들은 그렇게 생각까지는 안 했던 것 같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예전에는 뭐 아들 같은 경우도 자기 진로라든지 대학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는 거의 전적으로 저한테 의지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사회 나와서의 진로나 뭐 이런 것들은 그다지 그렇게 저한테 의존을 네. 하는 것 같지는 않고 또 그런 질문을 하거나 같이 소통을 하는 기회도 점점 적어진다고 느꼈었는데 그래도 이 SNS를 하고 하다 보니까 심지어는 이제 제 딸은 지금 싱가포르에 살고 있는데 네. 거의 매일같이 SNS상으로 소통을 하게 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그리고 아들도, 그 무뚝뚝한 아들도 언젠간 제가 SNS에 어떤 올린 사진 내에 뭐 조금 자기 나름대로 의견이 있으면 저한테 카톡을 보낸다든지 이렇게 해서 아빠 이거 그때는 그거 좀 이렇게 했으면 좋을 텐데 뭐 이런 식으로 코치도 하고 하는 걸 봐서는 저한테는 하여튼 이 지금 메이크오버를 포함해서 아저씨의 이런 활동들이 네. 저 자녀들하고의 그 소통에는 아주 굉장한 좋은 그렇군요. 영향이 예, 좋은 있었네요.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개가 돼서 이게 사실 이렇게 특히나 이제 퇴직한 또 은퇴한 나이에 사회생활만 하시다가 주로 하시다가 이제 가족들과 시간이 많아지는데 의외로 가족 간의 어떤 정서적인 소통 그런 걸 잘 해보지 않으셔서 어색하고 그래서 좀 이렇게 불편해하시는 그런 어르신도 많거든요. 우리 대표님의 그 회사 이름이 더 뉴 그레이라고 그랬고 우리 작가님이 쓰신 책이 그레이트 그레이. 예, 맞습니다. 어떤 우리말로 하면 뭐 위대한 노년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새로운 노년. 두 분 다 어떤 그러니까 노년기에 어떤 새로운 인물상 그런 것들을 좀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그래서 좀 궁금한 게 우리 작가님 같은 경우는 더 그레이트 그레이
어떤 것이 정말 그레이트, 위대한 노년인가, 어떤 그런 노년상을 갖고 있는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그레이트 그레이라는 네. 그 이름을 감히 사용한 게 사실은 좀 쑥스럽긴 한데 네. 제가 뭐 그레이트 그레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네. 저도 하나의 워너비로서 네. 앞으로 이런 100세 시대 또 은퇴 후 세대들이 은퇴 후에도 30년, 40년을 살아야 되는데 네. 과거같이 그렇게 그냥 어떻게 보면 죽음만을 기다리는 한나라 네. 갈 때까지만을 기다리는 그런 생활이 아니라 네. 정말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계속 존재하면서 네. 정말 멋진 노년을 행복하게 네.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가를 저도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고 네. 그 이름 자체도 제가 사실은 권 대표랑 만나서 아, 앉아가지고 인스타 계정을 처음 만드는데 어떤 걸로 만들까 서로 고민하다가 그때 저희 둘은 어떻게 보면 정말 한 곳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회에 이제는 정말 멋진 어떤 어른상 네. 이왕이면 우리가 한번 그런 방향성을 한번 제시해보고 그런 어떤 하나의 상징적인 그런 걸 한번 만들어보자 네. 라는 뜻을 같이 했기 때문에 그때 그레이트 그레이라는 그렇군요. 대단히 큰 이름을 네. 감히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지금 뭐 자녀들과 소통을 잘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그러면 자녀들하고 이렇게 소통을 잘할 수 있을까? 우리 작가님은 어떻게 하면 좋겠다. 당신은 예. 어떻게 하셨다. 그런 팁을 좀 주시죠. 예, 사실 그래서 저는 네. 결국은 젊은이들이 우리 아빠한테 바라는 거는 네. 뭔가 하여튼 통해야 되는데 통하진 네. 않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통하려면 결국 저는 젊은이들의 어떤 문법, 젊은이들의 언어로 소통을 해야지 내 말을 계속 얘기해봐야 맞아요. 네. 마이동풍이거든요. 네네. 듣질 않아요. 들리지가 않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런 걸로는 지금 저는 마침 그래도 SNS를 하면서 네. 결국은 저희들 팔로워들도 대부분 20, 30대들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그 말투로 그 몸짓으로 그들한테 먼저 손을 내미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손을 먼저 내미는 용기? 네. 저는 뭐 그 말 한마디라도 마찬가지죠. 그죠? 아들이나 딸한테 그래, 내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 생각했다. 뭐 그렇게 먼저 한 번쯤 내가 나를 내려놓는 그렇죠. 그런 용기가 제일 필요한 것 같고 저한테는 그 손짓이 SNS였던 것 같아요. 네. 그 손짓을 하면 그 자식들은 기꺼이 그 잡아줄 마음은 있는 것 같아요. 네. 소통의 시작은 결국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언어로 네. 그들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작가님 책을 본 가족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예, 저는 뭐 사실 책을 쓸 때 네. 거기에 이제 저희 아버지 네. 얘기도 있고 뭐 가족들 얘기를 뭐 담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사실은 제 아내한테도 한 번도 그 원고를 보여주진 않았어요. 안 보여주셨군요. 예, 제가 책이 나오고 나서 제일 먼저 제 아내하고 저희 아버지한테 이제 보여줬는데 저 아내는 뭐 저 본인도 모르는 제 가족사 내지는 제 어렸을 때 얘기들을 보고 좀 놀라기도 하고 뭐 책을 잘 썼다고 이제 고마워. 네. 이제 이렇게 또 이렇게까지라도 본인을 좀 알려줘서 네. 고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전 사실 아버지하고의 관계가 아까 네. 우리 권 대표도 뭐 아버지하고의 관계가 좀 네. 아픔이 있지만 제 나름대로도 굉장히 아버지를 뭐 미워했다 그럴까? 과거에 아버지들이 많이 그러셨는데 하여튼 그렇죠. 무책임하고 네네. 무능력한 것 같고 해서 저는 사실 아버지에 대한 어떤 뭐 말이 좀 심하지만 복수라면 그냥 무관심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아버지를 아예 그냥 아버지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걸로 네. 해외에 오래 나가 있어서기도 하지만 여기 있어도 뭐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 같은데 네. 책이 나오고 나서는 그래도 거기 아버지 얘기도 있고 우리 어렸을 때 얘기가 잠깐 있으니까 아버지한테 제일 먼저 아내하고 이제 이렇게 보내줬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한 2, 3일 후에 아버지한테서 정말 드물게 오는 전화가 왔어요. 그 책을 읽고. 예, 예. 네. 그러더니 아버지가 첫 말씀이 책 다 읽었다. 책 참 잘 썼다. 그런데 너무 미안하다. 근데 그 미안하다라고 하시면서 막 대성통곡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아버지가 한 번도 제 앞에서 이렇게 우시는 모습도 못 봤고 네. 전화상으로 그런 얘기를 못 들었는데 미안하다는 표현도 미안하다라는 표현도 처음 들어봤던 처음이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내가 그렇게 고생했는지는 사실 나도 몰랐다.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저도 뭐 같이 막 울음을 참느라고 네. 고생을 하면서 제가 아버지 그러지 마세요. 이거 지금 저 잘 됐잖아요. 네네. 어? 걱정하지 마시라고 앞으로 잘할게요라고 네. 전화를 끊었는데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좀 내가 진짜 이해는 좀 잘해야 잘해야 되니까 되겠구나. 미안하다는 그 한마디가 그냥 다 모든 것좀 놓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 서운한 마음이 예, 그러니까 이제 100마디 말보다 그 네, 다 책의 사라졌군요. 한 구절이 네. 아버지를 마음을 움직였고 예, 마음을 움직였고 또 아버지의 그 한마디가 그 사과가 저를 완전히 네. 내려놓게 해가지고 아니 아빠한테 잘해야지 하고 생각했는데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아버님이 한 6개월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버지와의 참 어떤 아쉽더라고요. 화해의 계기가 됐네요. 그것이 예,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는 아주 네. 큰 계기가 됐고 그래서 네. 책이 아버지하고의 그런 화해의 계기가 됐고 SNS 활동이 또 자식들하고의 소통의 또 어떤 계기가 통로가 됐고. 됐던 네. 그런 경험을 갖고 네. 있습니다. 이렇게 작가님처럼 이 지금 대표님이 하고 계신 이 시니어 모델들의 재발견, 발견 이런 것들이 한 개인의 삶에도 엄청 큰 영향을 주고 하는 것 같은데 700가정 정도를 만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주로 어떤 가정의 공통적인 반응들, 아버지들의 반응들 이런 작가님 스토리처럼 궁금해져요. 공통적인 거. 음. 이것도 되게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저희 회사가 하는 프로젝트가 많이 알려지지 않았을 때는 뭘 그런 걸 하냐고 싫어하시는 아버지가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좀 아버지 좀 귀찮잖아요. 잘 입고 사진 좀 같이 찍으러 가요. 하자는데 그러면 뭘 그런 걸 하냐. 귀찮다. 말도 안 하세요. 이렇게. 이렇게. 그런 분들이 훨씬 많았는데 그래서 싸우는 가족도 많았어요. 쓸데없는 돈 쓴다. 네. 그래서 늘 이거 무료 이벤트 당첨돼서 한 거라고 말씀하세요. 막 이렇게 제가 네. 당부하기도 하고 했는데 그 몇 년 사이에 분위기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렇게 사진 보여주면 나도 해볼 수 있겠는데 하고 도전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고 그다음에 뭐 기억에 남는 가족은 아드님이 신청을 하셨어요. 근데 부모님 두 분이 이혼 조정 기간이었어요. 근데 서울로 두 분 모셔가지고 귀농을 하셨었는데 서울로 모셔가지고 여기서 사진을 찍는데 신혼 느낌이 비슷하게 나는 거예요. 아버지도 딱 멋있게 차려입고 어머님도 착 입고 하니까 두 분이 좀 신혼 느낌이 나고 자연스럽게 뽀뽀도 하시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사진을 찍는데 네. 그래서 이혼 안 하셨어요. 정말요? 되게 신기했고 가정 회복 천사시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그거는 늘 이런 질문 나오면 늘 드리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이제 최근에 저희가 국가보훈처랑 해서 6.25 참전하신 분들 할아버지들 평균 91세, 92세 정도 되시는 분들을 메이크오버 했는데 할아버지들 얼마나 전쟁 얘기할 거예요. 그렇지. 가족들한테. 네. 근데 그때는 손주들이 진짜 싫어요. 할아버지 그만 얘기해 막 이랬는데 그렇지. 갑자기 어느 날 자기가 보던 인스타그램에 할아버지가 착 수트 입고 딱 네. 등장을 하니까 그때부터 손녀가 먼저 와서 할아버지 얘기 좀 해주세요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저희한테 오히려 반대로 고맙다고 하시고 옷이 주는 역할이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이 분명히 다는 아닌데 그 하나의 좀 시발점 역할은 네. 할 수 있는 게 옷인 것 네.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던 그 정말 좀 평범했던 우리 그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하는 할아버지가 사실은 전쟁 영웅인 영웅이었다. 거죠. 그거를 깨닫는 순간 전 제가 네네. 손자라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그렇죠. 사실 저도 옷에 대한 관심은 거의 없는데 그 옷이 그 사람에게 어떤 장점이나 외적인 매력을 돋보이게 하는 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다가가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해주는 거, 좋은 수단이 된 것 같네요. 조금 이건 좀 개인적인 궁금증인데 그 SNS에 올라온 그 게시물들 중에서 어설픈 춤추고 있는 그거는 사실 누가 기획하신 건가요? 두 분?
어설펐나요? 우리도 하는 굉장히 잘 춘다고 쳤는데. 네. 그게 매력인 거죠. 네. 사실은 뭐 100% 권 대표 기획이고요. 그러니까 권 대표 작사, 권 대표 작곡, 아저씨 집 편곡인데 편곡이 곡을 망쳐놓은 그런 케이스죠, 사실은. 짱돌 빙글빙글 돌아가는 맷돌 네, 근데 어쨌든 간에 망쳐진 춤이지만 젊은이들이 그 좋아했어요. 어설픔과 그 불완전함에 네. 굉장히 공감해주고 그 도전을 높이 사줘서 네. 저희 뭐 조회수도 워낙 많이 나왔고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잘 출 수 있는데 억지로 틀리는 멤버까지 등장을 했더라고요. 애초에 저희 컨셉이 사실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틱톡이나 뭐 인스타그램에서 어떤 인플루언서가 한 춤을 그냥 따라하면 되는 차원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해주시면 그 춤을 그대로 따와서 하는 건데 처음엔 사실 저도 제가 연습해서 가르쳐 드리거든요. 근데 그러니 얼마나 못 추겠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도 제가 방에서 그걸 추고 있으면 좀 그래요. 이게 현타 온다고 하죠. 네네. 뭐 그러는데 가르쳐드리고 춤을 추는데 처음에는 왜 이게 그림이 이렇게 안 나오지? 내 생각한 거랑 내가 다른데. 생각했던 그림이 아니지. 네. 근데 그 현장이 너무 웃겼어요, 다들. 그럼 이거 그대로 그냥 담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뒤에는 막 그걸 오히려 위트 있게 풀기 시작했어요. 일부러 틀리면 일부러 센터는 일부러 틀린 거다 이런 거 아시죠? 다들 느낌 아시죠? 이러면서 우린 칼군무 안 한다고. 사실 춤춘다는 게 애들 근엄하게 앉아 있는 옛날 어르신들의 이미지를 깨는 거고 나 이렇게 편한 사람이야 너희들하고 같이 이렇게 어울릴 수도 있는 맞아요. 사람이야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죠. 예상하지 네. 못했던 네. 모습이고 엉뚱하게 그 매력이 또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근데 예전 우리 어르신들도 춤 안 췄나요? 이런 춤을 춰서 그렇지. 이런 거기서 춤을 춰서 그렇지. 이제- 사실은 네. 그게 현대판은 이거죠. 네. 거기서 이제 옷이 중요한 네, 거죠. 옷이 중요한 역할을 하죠. 뭔가 되게 잘 꾸며 입은 어른들이 이렇게 춤을 추고 있는데 막 잘 못 추니까 그게 매력 귀엽게 보이고 약간 이런 거죠. 근데 진짜 젊은이로서 느낌이 굉장히 귀엽던가요? 그러니까 뭔가 좀 친근한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경계심이 좀 사라진다고 해야 되나? 그걸 노리신 거 아닌가요? 노리지는 않았습니다. 과연? 관심을 끌긴 끌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냥 옷이 그러니까 그동안 경험을 통해서 옷을 잘 입고 무언가를 한다는 행위는 분명히 어떤 편견을 내려놓을 수 있겠다. 특히 아저씨들이 그러면 더 좋겠다는 경험에서 배운 건 있었고 콘텐츠적으로 막 그렇게까지 설계한 건 아니에요. 그냥 좋아서 하셨다는 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좋은 분위기를 그대로 맞아. 사람들이 보고 느끼니까. 그렇죠. 너무 네. 웃거든요. 그 저희끼리 너무 목표는 웃기거든요. 어쨌든 소통하는 거고. 소통이죠. 네. 근데 그거를 추고 뭐 그 영상을 찍는 시간도 굉장히 짧아요. 저희는 연습도 네. 뭐 한 1, 20분 하고 찍는 거 바로 한 번에 그냥 오케이 사인 나오거든요. 더 찍어봤자거든요. 그런데 비슷한 거 나오고 너무 또 맞으면 안 되니까. 너무 맞으면 안 되니까. 근데 하다가 맞아지면 안 돼요. 그거를 하는 시간만큼은 정말 저희들이 한 7~8살로 돌아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평균 나이 62.5세의 할아버지들이 네. 정말 어린애 같이 놀아요. 그때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정말 동심에 돌아가서 그래서 누가 좋아해 주든 안 해주든지 간에 우리끼리만은 이미 승리자예요. 그냥 너무 즐겁고 그 시간이 좋은 것 같아요. 그 즐겁게 어린아이로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시니어 모델로서 할 수 있는 체험들이 다를 것 같은데 삶에 대한 자세도 좀 이 모델 활동을 하시면서 달라지셨나요? 어떤가요? 일단 뭐 모델 활동이니까 조금 저는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시니어 모델이라고 저는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시니어 인플루언서 역할을 하고 싶고 네. 사실 이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나이 든 사람이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 네. 원하고 있는 방향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게 사실 저는 아까 그레이트 그레이는 책에도 썼지만 또 아저씨즈도 마찬가지고 이게 아저씨가 갑자기 여러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고 핫하니까 이게 약간 두려움 내지는 책임감이 네. 굉장히 커졌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책을 내면서는 어렴풋하게 내가 이렇게 할 거야 그러고 나 이런 롤모델이 되고 싶어라는 얘기를 살짝 했지만
너무 많은 사람이 지금 관심을 SNS 이거는 가지니까. 네.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뭐 네. 몇백만 뷰, 뭐 1,700만 뷰 막 이렇게 나오니까 네. 책임감을 어떻게든지 그렇겠네요. 견뎌내고 네. 정말 나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아 정말 새 시대에 새로운 재밌고 건강하고 유쾌하게 사는 네, 맞아요. 어른의 모습이 저런 모습 그 중에 맞아요. 하나가 저런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사람으로 좀 남고 싶은 네. 그런 또 욕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표가 좀 생기신 또 새롭게 생기고 그렇죠. 설계되고 이런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그리고 저희가 몇 달 전에 그 밀라노나 아, 예, 예. 네, 맞아요. 초청해서 저희 또 토크를 했는데 대단한 분이시죠. 그분들 예. 연세가 지금 70세인데 젊은이들 굉장히 좋아한다 그래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이렇게 좀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좀 본받고 싶은 그런 어른이 계신다는 게 참 축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많이 또 저희가 기대를 나아가야 하고. 할 방향인 것 같아요. 네. 권 대표님 지금 하시고 있는 일이 또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나눴는데 그 앞으로의 또 계획은 어떤지 궁금해요. 정말 그냥 외국에 있는 할아버지 못지않게 옷을 잘 입혀보자로 시작을 했던 네. 거잖아요. 근데 제가 책 읽은 것 중에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신념이 있어서 행동하는 것보단 행동을 하다 보면 신념이 생긴다 이 말을 좋아하는데 그렇죠. 이 하다 보니까 이 비즈니스 자체가 좀 신념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옷 입기로 시작을 했는데 우리가 아까 대화 나누면서 되게 많은 맞아요. 가치들이 막 끄집어 보이죠?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더 젊은 그레이들 이제 저는 시니어라는 단어도 잘 안 써요. 더 젊은 그레이들이 많이 나올 수 있게 더 뉴 그레이 클럽이라는 이름을 만들어서 거기서 좀 다 같이 젊은 세대건 어른 세대건 만나서 뭔가를 배울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만들 수도 있고 어떠한 클래스를 만들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옷에서 조금 더 확장된 차원의 일들을 하게 될 거고 그렇게 해서 탄생한 최소한 작게는 한국의 그레이들이 좀 전 세계에 많이 알려졌으면 네. 좋겠다. 한국을 넘어서 전 세계 아저씨 아줌마들의 좀 네. 표본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도 지금 머리가 많이 그레이 쪽으로 가는데 너무 네. 너무 좋습니다. 저도 이제 물론 제가 뭐 늘 성직자복을 주로 입지만 저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는 그러니까요. 생각이 네. 뱃살부터 빼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오디션을 거쳐서 들어오셔야 되니까요. 아니면 권 대표 찬스를 한번 쓰시든지. 인터뷰 찬스. 인터뷰 찬스. 그레이 찬스고. 파더즈 이렇게 해가지고 신부님들 이렇게 시리즈 나와도 그것도 재밌겠다. 괜찮을 것 너무 같은데. 너무 멋있을 너무 것 멋있을 것 같습니다. 같아요. 워낙 사제복 자체가 네네. 굉장히 맞아요. 스타일리시하잖아요. 맞아요. 사실은. 네. 그래요. 우리가 패션 하나만 바꿔도 우리 마음가짐도 좀 달라질 수 있는 거고 내가 이제 노년이라고 약간 위축되기보다는 우리 뭐 100세 시대라는 얘기도 하고 제2의 인생을 좀 더 활기차게 이렇게 또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자, 아버지는 좀 더 치열하게 살지 못하고 기대만큼 하지 못하는 아들이 못마땅하고 또 아들의 입장에서는 나 때는 말이야라고 그런 말을 달고 사는 아버지가 못마땅하고 그러나 이제 우리가 돌이켜 보면 이 모든 것이 이제 서로에 대한 사랑 때문이라는 거를 우리는 알고 있죠. 다만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조금 기다려주는 거 그리고 좀 더 이해하려는 그런 노력인 것 같아요. 네, 오늘 함께 해주신 더 뉴 그레이의 권정현 대표님 그리고 지성원 작가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또 다른 건강한 삶과 생명 이야기로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